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6월 1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김영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또 30만 이벤트로 1년간 구독자분들이 현장에 와 계시거든요. 우당탕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보시는 분들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반쪽 원구성 후폭풍. 네, 민주당이 어젯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상임위 가동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직격을 하며 여야 대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서 협상을 했지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과방위원장을 두고 팽팽히 맞섰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또 이재명 방탄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 농성을 했습니다. 결국 저녁 8시 50분에 열린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반쪽 원구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는 집권 여당은 봤지만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는 집권 여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이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자격은 없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 빠른 원구성이 총선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에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이 결연하고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금 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의사일정에는 전혀 동참할 수 없다면서 보이콧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을 다루는 법사위와 가방위가 이제 곧바로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정청래 의원과 최민희 의원 모두 이 페이스북에 오늘 1차 회의를 열겠다고 올렸습니다. 이 남은 7개 상임위 구성을 국민의힘 쪽에서 받을지가 이제 변수로 남았는데요.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음식을 남겨놓고 먹으라는 상황이라면서 이 협의를 통해 의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여당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원내 이제 협상 전략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서 평가할 만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김준일 평론가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여당은 뺏기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 뺏기는 게 전략이다. 예. 그 전략 맞나요? 그러니까 그게 농담이 아니라 예. 왜냐하면은 법사위도 못 가져오고 운영위도 못 가져오면은 뭔가 협상을 해서 뭐 11대 7로 나눴을 때 정말로 용산이나 지지자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최대한 우리는 노력을 하다가 쟤들이 폭주를 하니 우리가 다 뺏겼다. 이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뭐 지난번에 4년 전에도 이제 전반기에 그렇게 결국은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쟤들 다 갖고 가라고 그래라.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후회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져간 건데 그때하고 좀 다른 거는 어쨌든 그때는 민주당의 행정부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였고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을 다 가져간다라는 부담이 있었다라면은 지금은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좀 행정부 권력을 너무 독주하는 것을 입법부가 강하게 좀 견제를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도층이 좀 더 이제 수긍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몇 개 좀 재밌는 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알겠는데 우원식 가면 추미애 올 텐데 정말 원하나 그런 걸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제가 대통령실에서 방금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의 명분이 더 견고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데 그러면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졌을 때는 왜 거부권 행사하셨는지 지금은 다 가져가니까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럼 왜 했냐. 그러니까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좀 강대강으로 좀 부딪힐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언제 복귀 타이밍을 가져갈지가 조금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언제가 좀 될 거라고 보세요? 보이콧을 계속 그러면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특검법 이제 통과 최상병?
뭐 어느 뭐가 됐든 특검법이죠? 뭐가 됐든 예, 지금 예. 순서대로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법사위 이제 오늘 운영 들어가고 그러면은 법안 이제 표결을 해야 되고 제2요구권 저번에도 했지만 그때 표결할 때는 빠지면 안 돼요. 예. 자리에 있어야지 이제 이게 전체 모수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앉아야 되는데 모양새가 되게 이상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하려고 들어왔느냐 욕먹으니 적절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달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일정을 봤을 때 사실은 뭐 특검법은 이제 맘먹으면은 민주당이 한 2주 만에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법사위에서 다 하는 건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뭐 5분의 3이 다 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표결하고 뭐 이러면 한 달 반? 뭐 이 정도니까 그 안에 아마 국회를 복귀할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네. 어떤 명분을 들고 올까요?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막아야 된다?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겠죠. 한 달 반 사이에 예. 네. 김준일 평론가의 예측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 논란. 네, 어제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둔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이 당원권 강화 조항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 당직자가 또 부정부패로 혐의로 이제 기소됐을 때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당원 80조도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행보에 맞춘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3선의 김영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당의 헌법인 당원 당규를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 자체가 달콤한 사탕 같은 거라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강성당원들에게는 좋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멍들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방선거 공천까지 다 한 이 대표가 연이어 대선에 나가면 이 특혜를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어제 저 유튜브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도 좀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민심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위인설관식으로 개정을 하는지 아쉽다라면서 실제로도 내부의 중진 의원들 많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당규 개정안은 오는 10일 당무위 의결과 또 17일 중앙위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어제 SNS에 헌법을 개정해서 3선에 연임한 러시아의 푸틴에 비유를 하면서 오로지 이재명 1인을 위한 정당, 이재명의 방탄독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김영진 의원과 마주치지 않으셨나요? 아, 예. 방송 일정이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짧게 얘기했는데 예. 생각보다 그 강성당원들 항의 전화가 별로 안 온다고 좀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김영진 의원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근데 모르겠어요. 아예 모르죠. 김영진 의원의 생각이니까 모르는데 뭐 본인의 충정 아니면 뭐 본인의 그냥 신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김영진 의원의 생각에 좀 가까운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여기에 오늘 방금 브리핑해 주신 거에 빠진 것도 하나가 있는데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보궐 원래 무공천하는데 그것도 이제 삭제해 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표가 2015년이었나 14년이었나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윤리 기준을 다른 당보다 높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논란이 되고 또 어기고 또 공천하고 그러니까 이제 없애버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총선 전에 민주당에 대한 잣대와 기준과 그 이후에 민주당에 들이대는 잣대는 조금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입법부 권력을 더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그 윤리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과거보다는 강화되고 결국은 이거는 민주당도 타격이지만 민주당보다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다 오롯이 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뭐가 됐든 다 이재명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걸로 다 해석이 되잖아요. 뭐가 됐든 오얏나무 아래에서 이제 가끔은 고치지 말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중도층의 강성당원이 아닌 쪽에서 이제 뭐 중도 진보 쪽에서 약간의 비토 정서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그것 때문에 그 수사와 재판 때문에
더더욱 당대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갈 거예요. 당대표를 더 기소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기소 뭐 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이번 주 내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한다고 뭐 조선일보가 단독해서 올렸는데 무조건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4개의 이제 재판이 굴러갈 테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논란들이 점점점 커지는 게 상당히 피로감을 줄 거다. 여기에 이렇게 맞춤형으로 뭔가를 계속 당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이런 목소리마저 안 나오면은 이 당은 희망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건강하게 좀 토론이 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변호사가 수사하는 이상한 재판. 네, 오늘 박정훈 대령의 5차 공판이 열렸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요? 네, 박정훈 대령 측의 김규현 변호사가 이 5차 공판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보통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은 이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건은 변호사들이 무죄를 입증하는 이상한 재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부터 또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했다가 사라진 국방부의 조사본부 보고서 이런 이제 수사 외압과 관련된 증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에 추미애 의원과 이준석 의원 또 조국 대표 등도 함께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이라는 황당한 수단을 통해서 절차 진행을 막는데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에게 법사위를 배분하는 과거의 판례를 적용하라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편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도 어제 알려졌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이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혹에서 작전 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아닌 부하의 책임을 적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오늘 포 7대대장의 변호인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사단장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제3자가 아니라 주요 핵심 피해자라면서 자신은 무죄임을 전제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의미라면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가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문화일보가 뭐 단독 보도해가지고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본인에 대해서 무혐의 해달라고 무혐의 종결 의견서를 또 제출하니까 한쪽으로는 탄원서를 우리 부하 직원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나는 죄가 없으니 죄는 밑에 애들이 있으니 무혐의 종결 의견서를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미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은 책임이 없으니까 다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애들은 뭐 밑에 애들을 구해주세요 뭐 이런 생각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대대장은 대지신문하자고 지금 뭐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임성근 본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바둑판식 수색하라고 지금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대대장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가 모두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지시로 수중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이 사달이 난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이 탄원서가 또 군인은 뭐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다 뭐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죽으란 얘기인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탄원서에 이런 내용을 쓰는 것도 뭐 이게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이분은 그냥 굉장히 이 정권에 잘 어울리는 뻔뻔한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해병대 포 7대대장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소식도 알려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유족에게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었는데 좀 대비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결국은 많은 관심이 최상병 특검법 22대 국회에는 통과될 거냐라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으십니까?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측해 주셔야 됩니다. 하도 많이 틀려가지고 뭐 했다면 맨날 틀리니까. 그럼 거꾸로로 저희가 이제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맞은 것만 편집해 주세요. 틀린 거는 기록에 삭제해 주시고. 남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너무 이제 가변성이 많은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7월 25일로 지금 정해졌잖아요. 23일로 당긴다 이런 말도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 즈음인데 파리올림픽 앞서서 이게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지금 재의결 투표를 할 것이냐 그 이후에 할 것이냐도 굉장히 크게 달라지죠. 당대표가 누군지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 그때 박지훈 그 장윤선 두 분하고 나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화제의 방송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많이들 화제의 보시고요. 방송 유난 공멸론.
한동훈은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고 빡친 화가 나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뭐 윤핵 공멸론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또 높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개인이 지금 이탈을 하거나 이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제 국회 원외 밖에서 지금 뭐 정책 15개 정책 특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시행령으로 정치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할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균열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딜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이탈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게 지금 전략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에 따라서 최상병 특검법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어제 그 이재호 위원장이 이제 형으로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김준일 평론가도 무슨 형이야. 예. 아빠야. 아빠 45년생이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그러니까 45 이재호 45년생, 한동훈 73년생, 아빠라고 무슨 형이야 형은. 네. 근데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다라는 지적이시군요. 그냥 하신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 그 이재호 고문 이사장을 비롯해서 친 MB계 쪽에서는 한동훈 굉장히 싫어합니다. 옛날 수사했던 경험 다스 때문에. 수사했을 때 그냥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전원으로 들은 건데 어쨌든 굉장히 풀어주셔도 됩니다. 예. 뭐 그분 당사자이거나 그분과 가까운 분한테 이제 들은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와가지고 굉장히 압수수색을 하는데 굉장히 고압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MB를 비롯해서 친 MB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검사들 굉장히 싫어해. 특수부 검사들 이재호 고문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형의 마음으로 하는 거는 그냥 정치하지 마라 그냥 제가 보기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간 사정을 아는 상황에서 근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오겠죠. 개인의 공명층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준일 평론가도 형으로서 한마디 하시자면요. 뭐 저랑 한 살 차이예요.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근데 고발 좀 취하라고 일단. 그러시죠. 고발 좀 취하고 저는 다음 2027년 대선에는 보수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흐름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승이 어떤 정당이나 계속 이어지고 연패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한 3번 연속 졌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이제 연달아 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특히 검사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특수부 검사 뭐 이런 공정과 상식 뭐 이런 거 다 깨졌거든요. 또 검사야? 정말로? 그리고 2조 심판론으로 정말로 이거 넘을 수 있어? 차기 대선에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 보수도 힘든데 그게 한동훈이라면 더 힘들고 윤석열 그러면은 윤핵 공망이 아니라면은 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아마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뭐 여러모로 이제 정치적 역경이 있을 거라서 글쎄요, 하여간 저는 안 나오는 게 이번에 맞을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진짜로 친정에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면 김준일 형은 고발치하고 안 나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키워드 짧게 정리해 보죠. 네, 명품 백수수 위반 사항 없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낸 결론입니다. 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사건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해 12월 19일인데 이 두 차례 시한 연장되다가 반년 만에 나온 결론이라서 논란이 큽니다. 조국 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은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여사권익위가 됐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관이라는 위상을 지닌 만큼 이번 결론이 좀 눈치 보기였다 이런 반발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대해서 김준일 평론가의 평가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19일에 있으니까 사실 60일 플러스 30일에서 90일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였고 그러면은 총선 전에 내야 되는데 참 내기는 어렵고 뭐 그러니까 시간을 끌다가 나왔는데 해필이면은 김건희 여사께서 12월 작년 네덜란드 이후에 처음으로 해외 방문을 순방을 나가는 날 딱 냈다. 뭐 여러 가지로 상징성이 있죠. 게다가 에코백 들으셨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저는 정무적 감각이 이게 누가 조언하는 건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독자판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에코백 들면은
명품백이 생각나지. 명품백에 대해서 무혐의, 그러니까 종결 처리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어우, 우리 김건희 여사가 에코백도 드네. 이렇게 생각이 날 거요. 작년 7월에 뭐 그때도 에코백 그거 들었거든요. 빠이빠이 플라스틱 백. 네, 네. 이거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때 7월에 뭐가 있었냐면은 리투아니아의 명품 매장 그때 쇼핑하고 다닌 거 다음에 갑자기 에코백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에코백을 보면서 어우, 우리 김건희 여사가 소박하네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은 아니 명품 매장 그렇게 찾아다니던 여자가 왜 갑자기 저걸 들고 다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모질이들이다. 내가 보기에는 정무적으로 좀 모질이들이 많다.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김준일 평론가가 화가 났다라는 결론으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11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박성재, 장성철 두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대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